학생들이 수학 공부하기 싫을 때 돈 계산만 좀 할 줄 알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어려운 수학 공부를 도대체 왜 하는 거냐 하면서 이제 좀 수학 공부 안 하려고 할 때 솔직히 부모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조금 난감할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좀 어떻게 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좀 설득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그러면 난감한 경우도 많잖아요. 진짜 엄마 아빠도 지금 일하면서 수학 안 쓰는데 근데 난 왜 해야 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되게 부모님 입장에서 뭐라고 해줘야 될지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해주는 목적을 먼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막 엄청나게 얘한테 이유를 이해시켜서 마음의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막 수학 공부 진짜 해야겠구나 하면서 막 의지 활활 불태우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어렵다 생각해요. 그럴 애들은 이미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어려운데 근데 그럼 목적이 뭐냐? 왜 얘기하냐? 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하는 애들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뭐냐? 수학 공부를 기본적으로 안 하려고 이런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반박 불가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수학 하나도 안 쓰는데 난 왜 해야 되냐 하면서 수학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들을 얘기하면서 너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학 공부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듣잖아요. 애들이 반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핑계를 대면서 수학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은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동기부여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들 중에서 진짜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머리로도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면 절대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그 첫 번째 단계 머리로는 이해되는 상태를 일단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 불가라는 게 수학 공부를 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 그래도 머리로는 해야 되긴 해야 되는구나 수준까지 만들자. 네. 공부는 그 손준 회사님 영상 기억나세요? 공부는 가슴이 해야 되는 거다. 그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맞지만 마음이 움직이려면 적어도 머릿속으로는 걸림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머릿속에서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그리고 그걸 핑계대면서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라는 걸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동기부여 시키려고 하시지 마세요. 이거 동기부여까지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운 좋은 경우,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적을 명확히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수학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짜고짜 먼저 그거부터 얘기하잖아요. 아이에 대한 관심을 표현을 먼저 해요. 수학 공부 이러이러하니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듣기 싫거든요, 애들이. 근데 먼저 선생님은 정말 너를 진심으로 위한다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관심도 없는데 다짜고짜 수학 공부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애들 진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시작하냐면 땡땡아 혹시 너 나중에 하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상담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약간 맥 빠져 있는 애? 이런 애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 동기부여 해주려고 제가 했던 건데 뭐 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대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대요. 이런 애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당장 내일 뭔가 너가 직업을 하나 결정해야 된다면은 그나마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랬더니 태권도 사범님이 되고 싶대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추가 질문했죠. 근데 그게 진짜 엄청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는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엄청 되고 싶은 거의 기준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너가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설령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너가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다 충분히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충분히 다 못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못 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거 같은 마음이 든다 라고 하면 그거 진짜 하고 싶은 일이다. 근데 내가 그러면 안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엄청나게 하고 싶은 일은 아니다. 요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굳이 고르라면 그런 거지 꼭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선생님이 이거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은 선생님은 너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일이 있으면은 꼭 그게 공부가 아니어도 된다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 그런 게 있어? 그러면은 그거 열심히 해나가면 돼. 그럼 그 과정에서 공부를 조금만 해도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정도로 좋아하는 일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봤을 때 선생님도 그랬고 꿈이라는 게 수도 없이 바뀌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도 중학교 1학년 때 의학 드라마 보고 선생님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근데 1년 뒤에 바로 그 꿈이 사라지더라. 그러면서 꿈이 수도 없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아이들도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을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정도로 좋아하는 게 아닌 이상 꿈이라는 건 대부분 많이 바뀌게 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도 보여주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끄덕끄덕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깔고 얘기를 시작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정말 누가 봐도 그 아이는 거기에 미쳐있는 애예요. 뭐 요리에 미쳐있을 수도 있고 음악에 미쳐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공부하는 것보다 그거 했을 때 잘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근데 보통
보통 수학 공부 왜 해야 돼? 이걸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부모님이 봐도 얘는 그런 거 하고 있는 애가 아닌 거예요. 막 진짜 엄청나게 요리 막 해가지고 막 진짜 진정성 강한 애가 그런 애면은 애초에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미술 파고 있는 애한테 부모님이 막 수학 공부 엄청 열심히 하라 보통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미술로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도의 수학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막 수학으로 전교 1등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뭔가 아이가 뚜렷하게 좋아하는 것도 없고 공부가 아닌 분야에 있어서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걸 안 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뚜렷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걸 느껴요. 첫 번째, 정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이게 단순히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내가 진짜로 공부가 아닌 다른 일이 있어서 내가 정말 막 좋아하고 열정을 가진 일이 없구나 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이제 얘기를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 근데 선생님은 땡땡이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땡땡이가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하고 싶은 게 없지만 나중에 대학교에 가거나 사회에 나갈 때쯤이 되면은 사람들이 보통은 하고 싶은 게 어느 정도 생긴다. 또는 하고 싶은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거 하면서 살고 싶진 않다.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해줘요. 하고 싶은 게 생기거나 하기 싫은 일들이 생긴다. 근데 그랬을 때는 그러면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대학 입시 보면은 국영수 중에서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대학이 수학 필요도 없고 안 쓰는데 수학을 중요한 기준으로 두는 게 대학이 바보에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땡땡이가 사회에 나가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선택지가 100개가 있다고 했을 때 수학을 못하면 못하는 일들이 한 진짜 20-30%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30-40% 그래서 토탈 70-80% 정도는 수학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리고 정말 수학이는 아예 상관없는 일이 한 20-30% 정도? 근데 땡땡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뭔지 모르는데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이 20-30%보다는 7-80%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7-80%의 확률로 수학을 잘하면 잘할수록 유리한 직업들이다. 그게 내지는 수학을 못하면 아예 할 수 없는 직업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도 수학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전공인데도 수학을 기준으로 뽑는 이유가 컴퓨터 비유를 좀 해줘요. 사람이 일할 때 머리 잘 굴러가는 사람들이 일 훨씬 잘한다. 일단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뭐 애들이 동의해요. 근데 여기서 수학을 잘하면은 게임할 때 고사양 게임들 있잖아요. 막 RPG 게임들 할 때 PC방 가서 할 때랑 집에 있는 그냥 뭐 성능 낮은 컴퓨터를 할 때랑 다르잖아요. 애들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성능 차이. 폰 옛날 거 쓰면은 막 앱 키는데 느리고 막 컴퓨터 성능이랑 사람들 머리 좋은 거랑 똑같다. 그래가지고 컴퓨터에서도 이게 성능 좋을수록 잘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머리가 좋아진대. 그럼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똑같은 일도 훨씬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좀 얘기를 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거기까지는 동의가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요새는 원시 시대가 아니다. 원시 시대 때는 힘센 놈이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거였다. 근데 요즘에는 머리 잘 쓰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다. 그래서 똑똑할수록 훨씬 더 무언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요즘 시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근데 땡땡이 너가 아직 뭐 할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지. 나중엔 분명히 하고 싶은 일이 생기거나 적어도 이건 안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랬을 때 너가 수학 열심히 해가지고 똑똑해지면은 그때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몇몇 친구들은 여기서 진짜 마음이 감화가 돼가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애들이 극소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애들이 그냥 그러려니 정도까지는 돼요. 아 그런가 보다 뭐 하긴 해야 되나 보다 정도까지는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들어줘요. 실제로 수학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수학을 잘해서 내지는 공부를 잘해서 성공한 경우들. 음악업계 지금 요새 가장 유명한 회사 어디죠? 하이브 대표가 방시혁이잖아요. 방시혁이 서울대 미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서울대 갈 때 내가 음악업계에서 탑 돼야지 하면 서울대 가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 해서 그냥 서울대 간 거거든요. 근데 음악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공부했던 것들이 기반이 돼가지고 잘 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유명한 회사 JYP 있죠. 박진영 연대잖아요. 연대 건축학과예요. 근데 JYP 같은 음악회사 만들잖아요. SM 이수만 서울대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모르거든요. 잘. 유희열도 서울대 아닌가요? 유희열도 서울대. 그러니까 음악을 정말 잘하는 데 있어서 꼭 수학을 잘해야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공부를 정말 잘 해놓으면은 그게 음악을 잘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플러스가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훨씬 유리해진다라는 걸 이걸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예시 들어볼게요. 게임 잘 만들고 게임 좋아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다. 게임 회사 유명한 곳 넥슨 있죠. 넥슨 지금은 돌아가시면 김정주 회장님 서울대예요. 리니지로 유명한 NC소프트 서울대예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뭐 네이버는 게임 회사는 아니지만 카카오 김범수 의장 있죠. 그거 메신저 만든 거지만 그전 한게임이라는 게임 회사 만드셨거든요. 아 그래요? 서울대예요. 원래 한 게임이었구나. 게임 잘 만드는 거 그냥 게임 좋아하는 놈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는 탑을 찍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약간 예시도 좀 뭐 음악이나 게임이나 이렇게 좀 애들한테 조금 닿을 수 있을 만한 예시를. 그쵸. 그러니까 인공지능 탑
찍은 건 당연히 공부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음악을 제일 잘하고 제일 좋은 게임을 만들고 이런 거는 뭔가 공부랑 별로 상관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당장 너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해놓잖아? 그럼 너 똑똑해가지고 나중에 박리식처럼 될 수도 있고 박리식처럼 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싶어지든지 간에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모습대로 살려면은 수학 공부 했으면 좋겠다. 그냥 무조건 도움된다 정도까지 얘기하면은 애들은 여기서 이제는 반박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수학 공부 하긴 해야겠다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내지는 나아가서 정말 이 얘기를 잘 풀어내면은 10중에 한두 명 정도는 감동이 와요. 그러면은 며칠 동안은 불이 붙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에 대한 필요성은 이제 뭐 방금 얘기했던 이 정도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학에서 수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수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시라는 걸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학 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냥 수학은 일단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역량 개발과 무관하게도 여기까지 얘기해주면 이제 납득이 다 되는 거죠.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좀 학부모님들이 자꾸 이제 반박하는 이런 아이들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셨다면은 한번 이 테크트리를 숙지를 하셔가지고 꼭 좀 아이한테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이들 시청 금지 영상이네요. 저는 직접 말씀하시기 되게 어려우시다면은 그냥 이 영상 보여주세요. 근데 다만 그 앞에 1번 있었죠. 공감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직접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서 아쉽지만 그런 얘기 같이 해주시면서 이 영상 보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더 반박하는 아이가 있다. 댓글 달라고 하세요. 거기다가 제가 반박해드릴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